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돈 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점차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유념해야 될 것이 이 시장이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그려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하락 반전이 나올 것인가 어느 정도의 두려움도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 시장 상황들은 제가 후반부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전화 02-3215-3154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미국에서 IRA 3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 이 내용과 더불어서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공동주택의 AED 심장 박동기죠.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IRA 3년 유예 개정안이 상하원 모두 발의가 되었는데 이 IRA는 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IRA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약자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환경과 관련되어 있죠. 기후 환경과 관련이 되어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에 또 중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차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현대차를 비롯한 그 IRA 관련하여 좀 손해를 보는 전기차의 판매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산차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고 특히 현대 기아차에 직격탄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IRA 3년 유예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 기아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차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종목 상담을 통하여서 바닥을 잡는 신호로서 간주를 해서 안내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240주선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최근 제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240주선. 여기가 어떤 자리인가. 4년하고도 4, 5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이평선의 지지라인에 왔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봉과 월봉을 살펴보시고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그널, 바로 그것은 아래꼬리 달면서 십자형 도지라든지 아래꼬리 달면서 망치형 패턴을 보일 때에 바닥을 잡았다라는 시그널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 드렸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바로 그런 신호가 나왔었죠. 아래꼬리 달린 망치형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 그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호재성 기사가 뜨잖아요. 물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떤 것은 재료가 기술적인 흐름을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기술적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뉴스화되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하튼 중장기에 그 이평선의 지지가 기대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용감한 배팅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6만 원의 자리는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가 주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21선 위에 있는 주가가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에 1차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이평선이 결집되어 있는 이 자리를 주목을 해야겠죠. 여기는 60, 120, 120, 60, 120, 240 이평선이 세 개나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죠. 그럼 여기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주 강력한 저항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기준선, 그리고 2차로는 바로 세 개의 이평선이 결집되어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유념하면서 잘 대응해야 되겠죠. 두 번째,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같은 계열로 현대차가 오늘은 관련해서 대장이었지만 기아가 후발주로서 상승을 했고 21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봉을 봤을 때 기아는 좀 다르죠. 현대차와 다르게 기아는 240주선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20주선과 240주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 드렸는데 120주선을 깬다고 해서 바로 240주선까지 직행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계속 자주 말씀드렸죠. 중간 정도 되는 자리에서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아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드렸던 거고, 기아는 바로 이 중간 라인, 120주와 240주 중간 라인에서 2주 전에 이 망치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예고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240주선까지 현대차처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주봉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기아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기아는 조금 현대차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죠. 일단 기준선 자리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61선이 저항이 되는 이런 흐름이 되겠죠. 차트상으로는 현대차가 좀 더 보기는 편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공업인데요. 현대공업은 이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여서 미국의 공장의 라인을 증설할 때 항상 선두권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공업도 미국 조지아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죠. 여러 회사가 있지만 일단 현대자가 들어갔으니까 수혜주로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가볍겠죠. 현대차 기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월 26일자에 6,400원이라는 고가 형성했고 오늘은 6380 두 호가가 좀 모자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전고점을 터치하는가, 전고점을 넘어서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시그널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은데요. 내일 시장에서 6,400원을 터치하거나 살짝 상회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상승을 전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추세선을 긋고 내려오는 61선과 딱 만나는 자리에서 1차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2차 대응은 120과 241이라는 이 장기 이평선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2차 대응은 바로 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을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표시한 자리, 여기가 1차 대응 자리가 되고 두 번째, 여기가 또 2차 대응 자리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공동주택에 AED를 배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큰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심장 박동기가 좀 확대 보급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ED가 뭡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죠. 자동 심장. A가 오토메이티드. E는 익스터널이고 D가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Defibrillator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AED, 이 자동 심장 충격기 배치 의무화 속에서 AED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AED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응급 의료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CU 메디칼인데요. 이 CU 메디칼 흐름이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급등 나온 다음에 큰 눌림이 발생했었죠. 그때가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사고 이후에
첫 거래가 되는 시점에서 시가가 10% 가까이 뜨고 시작을 했죠. 뜨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고가가 14%까지 갔다가 이제 눌렸죠. 이런 것들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AD에 대한 보급에 대한 것들 추진되면서 또 상승이 나온 건데요. 이때 월요일 날 상승했던 것은 심장박동기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부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는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눌렀던 것이죠. 이런 때 눈치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CU메디칼을 제 노트에 매일같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상승에 베팅을 못했다는 것은 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데 CU메디칼은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승에 부딪히고 있죠. 제가 이렇게 선 하나만을 그어드림으로 해서 제가 매도를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 노란톡방에도 이렇게 제가 선을 계속 그어드리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기서 팔아라 또는 여기서 추매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못 드리죠. 그냥 금감원 규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못 해드리지만 제가 선 하나는 계속 그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서 그어드리고 아래쪽에서 그어드리고 그러면서 매수로 보는 방법 그리고 매도로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계속 안내를 드리겠죠. 선 하나만 그었을 뿐인데도 주가의 흐름이 잘 보이고 어디서 매도 대응해야 될지 잘 보인다. 이것은 톡방에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공감하는 지금 사실입니다. 아직도 매도 대응을 못하거나 또는 매도 타점을 잘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들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 하나만 그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바로 오늘은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CU메디칼이 주봉을 봤을 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주봉을 봤을 때 이것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서 CU메디칼의 흐름을 보고 어디서 최종적으로 매도할지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참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은 메디아나라는 종목이고요. 자, 메디아나라는 종목도 오늘 순간 급등을 했습니다. CU메디칼과 차트가 비슷하죠.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을 하고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상승합니다. 역시 자동심장 충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 윗꼬리가 CU메디칼처럼 비슷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3봉, 세 번째 봉의 끄트머리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것을 추구하죠. 어깨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머리 꼭대기. 그리고 잡을 때는 최저 바닥에서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은 메디아나가 이 3봉의 그런 꼭지 그리고 24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 두 개의 저항대를 부딪혀서 밀렸다라고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럴 때는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역시 60주선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240주라는 자리, 이 두 개의 저항 라인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메디아나 오늘은 매도 대응해야 됐어야 될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ICS라는 종목을 보도록 했는데요. 이 종목은 직접적으로 AED 관련 종목은 아닌데 응급 구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산소 호흡기도 만드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응급 의료기를 만드는 회사로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도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고 똑같이 눌림목 발생 이후에 오늘 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맥ICS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두 종목 CU메디칼과 메디아나와 좀 흐름이 다른 게 CU메디칼과 메디아나는 다 상승하면서 세 번째 봉에 맞았다는 것이고 이 종목은 반대로 하향하는 고점 추세에 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이것도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종목이라는 일단 안내를 드리고요. 물론 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할 때 이 세 종목이 눌림목 발생했을 때는 이틀 또는 3일 정도 눌림목이 발생하면 좋겠죠. 그 다음은 또 매수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박스를 정해놓은 이 자리에서 횡보 조정이 주어지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키워드, 이 두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 질문 남겨주시고 업데이트 소식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보유하신 종목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알려주시면 진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흐름이 궁금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하단에 나가는 문자 그리고 전화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우리가 들어온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KH바텍이네요. KH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300원에 비중이 20%네요. 자, KH바텍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네요. 순간 급등이 나왔는데요. 6.9%까지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 자, 수급의 주체를 볼까요? 오늘 수급의 주체가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샀네요. 연기금이 이틀 연속 샀네요. 개인이 좀 사긴 했습니다만 연기금이 샀다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연기금이 샀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IT 부품, 특히나 힌지와 관련된 힌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힌지는 접는 부분에서 휴대폰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경첩과도 같은 그런 겁니다. 힌지.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69억 나왔습니다. 올해는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볼 게 아니죠. KH바텍이 추정 영업이익을 내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 영업이익을 보도록 할게요. 내놨네요.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KH바텍의 재무구조를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좀 부진할 수 있어요. 올해는 이 추정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과 내후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시나요? 이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예요. 근데 올해 많이 눌렀어요. 왜냐하면 추정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눌렸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충분히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상승 패턴으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윗골이 달린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패턴이 여기 고점, 여기 제가 표시한 고점 자리에서 바로 윗골이 달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탈출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의 윗골이는 어떤 의미인가? 주가를 막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윗골이는 테스트 물량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테스트 물량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연기금이 샀는데 연기금이 물렸어요. 연기금이 오늘만 따지면 외국인이 14억을 던졌는데요. 14억 던진 물량을 연기금과 개인이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수급 상황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윗골이 달렸지만 이거는 고점에서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이건 고가다.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발생한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바닥에서 뭔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의 윗골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오늘 순간 급등해서 13,950원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 대비로 얼마 차이 안 났기 때문에 고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매도해야 되나?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수가 근처에 오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6.9%까지 상승하고 보합으로 마감됐으니 솔직히 매수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 우려하신 시청자님께서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심을 드리는 맨잡너잖아요. 멘탈을 잡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맨잡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상승의 여력이 있지 하락에 대한 염려는 좀
접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을 볼까요? 월봉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도 뭔가 이제 하단에서의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또 뭐 재료적인 건 다 아는 부분입니다. 폴더블 폰 힌지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회사다.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연기금이 이틀간 10억 넘게 담았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저항은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름층으로 들어가죠. 구름층은 늘상 말씀드렸듯이 매물대라고 했습니다. 매물대가 60일선과 만나는 자리가 있겠죠. 이 중간 라인. 15,000원 정도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H바텍 염려하지 마시고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일로보틱스네요. 유일로보틱스. 자, 유일로보틱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제가 오늘 진단한 종목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종목입니다. 아실 겁니다. 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이 내용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선별된 여러 종목 진단하면서 본 종목 중에서 제가 몇 종목을 선별했는데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의뢰하신 시청자님 이제 안심이 되시죠? 제가 선별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매수가가 28,400원에 비중이 25%네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유로보틱스의 흐름을 보십시오. 파동, 이 파동을 그리고 있죠. 또 파도라고도 할 수 있죠. 파도의 흐름입니다. 이게 3번. 여기서는 굳이 누릴 필요가 없어요. 2번 정도의 파절을 확인하고 왔다 그러면 3번째는 굳이 파절까지 보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려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선앤스팬 2와 61선이 만나는 딱 그 자리입니다. 사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죠.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4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29,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리는 하향하는 61선과 선앤스팬 2의 자리가 부딪히는 자리니까요. 그 자리가 일단 1차 대응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2,300억이에요. 2,300억인데 영업이익은 부진한 측면이 있죠. 이것은 미래의 성장성을 감안한 부분에서의 시가총액이 2,300억까지 올라온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산업용 로봇의 제조와 판매 그런 로봇주라고 할 수 있죠. 유일로보틱스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산업용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영역 확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특히나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관련주로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29,000원대까지 바라보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째 이제 문자 의뢰 들어온 종목인데요. 네오팩트를 보겠습니다. 자, 네오팩트. 자, 이 종목은 의료 정밀 분야의 회사죠. 의료 정밀 분야인데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율주행보다는 아니 AI와 IoT 기술으로 뇌졸중, 그리고 신경계, 재활훈련, 재활의료기기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으로 보지 마세요. 일단 이것은 이 회사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는 재활 로봇과도 관련되어 있죠. 재활 로봇, 특히 재활 로봇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이고 네오팩트는 재활 로봇 중에서 재활 로봇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매수가가 1,860원에 비중이 15%. 자, 이전에 보시면은 이 10월 14일자에 보여줬던 이 패턴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영망치지 않습니까? 영망치.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KH바텍이 윗골이 달렸지만은 괜찮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네오팩트의 10월 14일자의 이 차트 영망치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네오팩트는 바로 이날은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였죠. 특히나 이평선이 3개가 있을 때,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이격이 있는 이평선의 중간 라인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나 거기는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거기가 이제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에 크게 부딪혔으니까 한 달 동안 눌림이 발생한 겁니다. 한 달 동안 눌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패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패턴은 바로 이렇게 N자형 상승이 나오면서 2,3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는 것이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오팩트의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900만 주밖에 되지 않고 거래가 늘었을 때는 800만 주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상장 주식수의 절반 정도가 거래되는 그런 패턴도 나오니까 앞으로 유념할 것은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상승이 나오는 것. 바로 800만 주에서부터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순간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면 이제는 저 위로 보이는 241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N자의 패턴으로 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그렇지만 중간에서 한번 끊어가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한번 끊어가야 될 자리고 여기는 이제 구름층 상단 자리죠. 구름층 상단 1,87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기서 한 절반 던져주시고 그다음에 눌림목 위에 2차 상승이 2,300원대까지 나올 때 그때는 2차로 나머지 물량을 던지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예스 푸엘셀이고요. SP올셀 네. 예, 매수가가 22,100원입니다. 그리고 10%인데요. 네. 제가 산대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매도 포인트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매도, 예, 그렇죠. 매도, 예, 예. 네. SP올셀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이번에 뭐 그 수소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퓨얼셀로 끝나는 회사가 그런 회사죠. 퓨얼셀로 끝나는 회사가 두 개 회사 더 있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두산 네. 퓨얼셀이던가 그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두 개 같이 제가 이 가격이 조금 이 가격이 돈이 조금 싸길래 이 가격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네. 잘 의뢰를 잘 주셨고요. 예. S퓨얼셀,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이렇게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S퓨얼셀이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네오팩트를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네. 지금 S퓨얼셀이 마치 그런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가장 희망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번개 네. 패턴이에요. 제가 네. 이걸 번개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N자형, 예. 그렇죠? 이걸 예, 예, 번개 예. 패턴. 예. 이 번개 패턴이 나오면 정말 기분 좋죠. 눌렸다가 슈팅, 이거 슈팅 팍 나오는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힌트 드리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요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아, 거래량. 예. 거래량이 실체예요. 주가는 그림자거든요. 예. 거래가 늘어났을 때 N자 패턴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확 상승할 거예요. 네. 근데 뭔가 기대는 있어요. 뭔가 기대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들이 많이 사. 물론 시청자님도 개인이지만 네, 네. 근데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급에서는 예. 중장기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자, 두산 퓨얼셀도 잠깐 보죠. 다른 퓨얼셀 종목, 두산 퓨얼셀도 참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상승이 잘 나왔는데 두산 퓨얼셀의 차트를 본다 그러면 예. 한 3에서 5%의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퓨얼셀은 동반 상승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삼총사, S퓨얼셀,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예. 범한 퓨얼셀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측면이 있는데 범한 퓨얼셀도 상승의 공간이 있죠. 딱 차트만 봤을 때도 61선이라는 이 60 이평선까지의 상승 공간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한 5%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두산 퓨어셀도 3에서 5%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동반자들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은 SPL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항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제가 그려드리는 이 박스 이건 뭐냐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네. 네, 가장 심플하게 보는 매물대 차트고요. 매물이 제일 많이 있는 매물대 차트. 이렇게 매물대 차트가 있으면 그 매물대의 아래 부분에서 한번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자리가 24,100원이고요. 24,100원. 네. 24,100원이요. 네, 이럴 때는 절반 정도를 던지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야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슉 돌파하는 이런 패턴. 그런데 이런 패턴이 나올 때 두 번째 저항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고 그러면 이게 차트가 상승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슉 윗골이 잡고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현실적으로 잘 보여드리죠. 예.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미래의 흐름을 미리 짚어드리니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거래량. 거래가 많이 발생했을 때 바로 윗골이 달면서 저렇게 밀릴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로는 24,100원이 1차 저항 가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대응해야 될 저항 가격은 26,200원. 네, 이렇게 24,100원에 절반을 던져놓고 그러다가 위로 가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26,000원대에 나머지 물량을 던지는 이런 패턴으로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6,100원에 20%입니다. 6,100원에 20%요? 예, 이수페타시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을까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된 것 같아갖고, 예. 실적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일단 재무제표하고 증거서 리포트 보고 참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죠? 예.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실적을 기반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많은 시청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상승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현황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예. 실적만을 보고서 들어갔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더딜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실적은 HTS에서 제공하는 실적만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작년도의 실적은 우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올해 말 실적과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은 추정으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100%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정 영업이익으로 또는 매출로서 확인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증권사의 컨센서스, 증권사가 바라보는 추정 영업이익치를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PCB 관련 종목들은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심텍을 비롯해서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다 PCB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도의 추정 영업이익을 이미 2분기 이전에 다 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추정 영업이익을 이렇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 나왔어요. 올해 말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영업이익 1,100억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24년도로 1,400억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추정 영업이익이라는 것이죠. 앞에 2가 붙어요. 2가 뭐냐면 estimated, 추정된 영업이익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작년보다는 늘어난 영업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추정 영업이익이 1,100억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까지는 얼마가 나왔어요? 520억 나왔죠. 이렇게 520억. 네. 그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 확인하셨나요, 혹시? 확인 못했습니다. 예. 확인 안 하셨나요? 예. 근데 PCB 인쇄 회로 기판의 영업이익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요 부족도 있고
또 PCB의 업황이 좀 부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에도 업황이 부진할 수 있다는 리포트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추정 영업이익을 100%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믿지는 말라. 그래서 주가가 눌렸다. 내년도에 업황의 부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예. 다만 매수가 6,100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랐다가 눌렸죠. 그럼 이건 뭡니까? 61선이라는 저항을 두려워해서 밀렸고 지금 21선의 지지 라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소개해드렸던 KH바텍이라든지 또는 네오팩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SP홀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종목들 눌림 이후에 N자의 패턴의 상승이 기대되는 그냥 어디까지나 기대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번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번개 패턴이 기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주어져야 되냐면 제가 그려드리는 박스,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매물대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이라 할 수 있는 매물대 안으로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매물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신고식을 거치고 있죠.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이 매물대 하단에서 계속 벽을 기고 있는 거예요. 벽을 타고 있죠. 벽을 타면서 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단의 벽에서 계속 막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치 암벽을 타는 겁니다. 암벽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암벽을 깨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만 이제는 위쪽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확신보다는 확인의 작업이 필요한 건데 확인할 수 있는 가격대는 5,700원. 5,7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이제는 구름층 상단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좀 강한 저항이니까 6,200원, 그러니까 매수가 6,100원이잖아요. 예. 6,100원에서 약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 한 6,200원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재무적인 것 좋고 재료적인 것 좋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100억 정도 담았고 특히 연기금이 한 달간 70억을 담았다라는 이 측면에서 수급을 한번 믿고 6,200원이라는 저항 가격을 기억하고 대응해 볼 만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여대로만 진행하세요.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는 좋다라고 봅니다. 딱 지금 자리. 지금 자리. 예, 기존선에서 지지받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예. 추가 매수로 대응할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오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레스티지로 시작되는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매수가가 16,800원에 19%. 고점에서 좀 사신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의 흐름만 딱 보시면 뭔가 바닥에서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바닥권에서 2달 정도 횡보를 했잖아요. 2달 정도 횡보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했는데 이 횡보를 하는 동안에 어느 주체가 좀 샀는가 좀 볼까요? 외국인이 한 달간 3억 정도로 샀네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죠. 넓혀서 볼까요? 2달, 3달, 4달. 자, 한 3달 정도로 보니까 외국인이 8억 정도를 샀네요. 8억 정도를. 그러면 3개월로 본다 그러면 이 구간이죠. 3개월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8억을 샀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죠. 손해 보고 있습니다. 매수 평단이 외인의 입장에서는 9,800원부터 10,000원 정도, 이 정도가 매수 평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종목이 공매도 대상입니까? 공매도 대상도 아니죠. 코스피에 있지만 공매도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외국인은 공매도 대상이 되고 있다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공매도로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손해를 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그 가격대는 어디겠습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61선이 만나죠. 여기가. 그러니까 왜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바닥권에서 매수 측면에서는 1차 대응은 61선과 고점에 내려오는 자리. 여기서 1차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기가. 근데 16,800원에 매수한 그 매수가를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2차 대응 자리 이 정도에서는 한번 대응해 볼 만하다. 1,500원부터 11,000원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는 게 좋겠죠. 평단을 낮추시고 10,000원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평단을 낮춘 다음에 1,500원부터 11,000원 사이에서는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시청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만 생각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해도 매도를 잘 못하시죠.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자, 제가 말씀하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내드리는 가격대가 비교적 매도로 대응해야 될 고점 저항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계시죠. 특히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잘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딱 세 종목, 오늘 톡방에서도 안내드렸던 종목 안내드리겠습니다.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이바 제가 다시금 짚어드리는데 제가 톡방에서 오늘 딱 세 종목에 대해서만 또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영풍 재지는 11,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한번 잘라야 된다고 했죠. 1,950원까지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빠지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죠. 여기가 제가 안내드렸던 매도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한전기술이라는 종목. 한전기술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이 자리를 정확하게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렸죠. 자, 유튜브에 증인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지금 계신 분이 아마 이 종목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매도 시그널을 드렸죠. 그다음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많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가격대 바로 이 가격대가 매도 대응할 자리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금요일 윗꼬리 달고 밀렸죠. 저는 이제 최고점 매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참고가 됐을 거예요. 비단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보유한 종목이든 대응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매수가를 일단 잊어버리세요. 매수가를 잊어버리시고 아주 강한 저항이 있어요. 자,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선 저항은 그렇게 강한 저항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은 61선과 만나니까 어느 정도 강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구름층 상단과 121선을 감안할 때는 비교적 약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에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해도 수익이라면 여기서 저항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더 좋겠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으니까 16,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매수 평단을 13,000원으로 낮추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원부터 11,000원 오게 되면 20에서 25% 손해보고 매도하는 거죠. 그래도 매도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가 비교적 강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한 다음에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눌리는 것이 예를 들어 9,000원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죠.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이전에 1,000주를 갖고 있어서 1,500원, 11,000원에서 매도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9,000원짜리에 오게 되면 1,000주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더 살 수 있죠. 1,100주, 1,200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는 겁니다. 매수가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저항 가격이 오면 일단 던지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후퇴를 하는 거죠. 한 걸음 후퇴했다가 다음에 전진을 위해서 일단 던지는 겁니다. 손해보고 팔아라.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여기서 수량을 늘리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그다음에 다음 저항 매도가. 눈에 보이잖아요. 저항 매도가는 이게 241선이라는 저항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13,000원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앞서서 1,500원, 11,000원에 던졌을 때는 손해지만 9,000원에서 매수를 해서 13,000원에 던지게 되면 이제는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항 매도가가 오게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던지는 게 좋다. 이러한 현명한 실전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보유 종목이 궁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손해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 세워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응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렇게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이네요. 자, 티플렉스. 자, 히토리 하면은 몇 개 종목이 떠오르죠?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그리고 헤인도 살짝 끼워주고요. 자, 티플렉스 딱 차트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차트 흐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저항을 생각해야 되는데 매수가가 4,650원에 5%. 유튜브에 보슬비님이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여기서 일단 1차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구름층 상단과 더불어서 121선이 하향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니까 여기가 1차 대응 자리인데 여기는 저는 약한 저항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름층이 강한 저항이 될 때가 있고 약한 저항이 될 때가 있는데 제 눈에는 약한 저항으로 보여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흘러온 흐름들을 유념하면서 보는 겁니다. 과거의 흐름이 현재를 결정하고 최근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 현재가 미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흘러온 삶들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최근 현재에서 우리 살아가는 패턴이 또 미래를 결정하듯이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티플렉스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윗꼬리 달고 여기서 윗꼬리 달고 그렇죠? 그러니까 121선이 뭔가 저항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은 자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돌파가 된다. 저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 하나는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요. 두 번째는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지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얇아져서 결국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티플렉스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121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어떤 관점? 돌파. 슈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자리는 뭘까요? 121선에서 이제 네 번 부딪히면서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241선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을 부딪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 매도할 수 있겠네요. 4,800원에서 4,900원 사이에 매도가 가능한 종목, 티플렉스라는 종목 괜찮구나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관찰을 할 거니까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런 히토리 관련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시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흐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히토리 관련 종목들 대응 방법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헤인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 51만 원의 비중이 70%인데요. 자, LG생활건강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수익권이니까요. 수익권이니까 일단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 위로 보이는 저항대에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51만 원에 70%니까요.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영업이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측면인데 작년까지 좋았다가 올해 좀 부진했다가 내년, 내후년과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흐름인데요. 주가가 올해 하락을 했던 것은 계속해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올해 1조 이상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업황에 좀 부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최저가가 49만 9,500원이었어요. 제 톡방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항 자리 잡고 어떻게 지지 자리를 안내하는지. 근데 49만 9,500원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50만 원의 순간 깨진 자리였단 말이에요. 앞자리 수가 바뀔 때 그때 위쪽으로는 저항이 되고 밑에 쪽에서는 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는 지지가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50만 원 순간 깨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죠. 자릿수 지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저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단 매물대를 돌파해야겠죠. 기준선, 그다음에 60120 이 부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도 목표는 62만 원 부근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G2파워라는 종목인데요. 자, G2파워.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의 흐름 어땠을까요? 네,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죠. G2파워가 왜 급등이 나왔냐면 원전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이죠. 원전 관련주로 엮였고 60일선 위에 올랐다가 음봉을 그리면서 눌림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누른 주체가 누구였을까?
봤더니 외국이네요. 외국인이 26억 그리고 3억 던지고 나서 누르고 나서 오늘 또 5억을 샀네요. 자, 눌림목이란 건 이제 이해되시죠? 주가를 던지는 거. 눌림목은 아예 그냥 주가를 박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른다는 건 뭐예요? 압력을 주고 압력을 주지만 압력이 다시 팽창이 되면 튀는 거죠. 그죠? 눌렀어요. 눌렀다가 훅 튀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G2파워는 눌렸지만 이 눌림목 이후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까지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이 상단, 이 상단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런데 이전에 10,000원 한 번 넘어섰나요? 예, 10,000원 넘었다가 눌렸죠. 1,350원 갔다가 그러면 이제는 1,500원 부근까지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BNGT 계속 급락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BNGT 이것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렸죠.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이것은 차트 딱 이거잖아요. 물론 주봉 월봉을 보면 옛날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최근 것만 보면 요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뭘로 보냐면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피보나치를 대입해서 어떻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는데 저점이 아직 안 나왔죠. 이렇게 오늘의 저점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그러나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자리 여기를 보면서 하락이 마침표 되는 자리는 요 자리를 튀는 자리를 비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저점 자리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요거를 피보나치 비율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면서 저점을 잡는 겁니다. 자, 매수의 시점도 거의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만약에 신규 매수를 저울질한다면 아직 매수 타점은 아니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자리를 노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차트는요. 저점을 잡았을 때 반등 나오고 한 번 더 빠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Y2 솔루션에 대해서 안내 드렸죠. Y2 솔루션. 그 시간 강의에서 다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아직 저점 잡는 자리가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고요. BNGT 보유하신 분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 뚜번 들어오십시오. 노란 뚜번 들어오셔서 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멘탈 잡아드리고 추가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권은 아니더라도 손해를 적게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노 리포트 시간인데요. 도노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드리고 또 이전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노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7월 18일자부터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전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전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손실이 난 상황이고요. 9월 달에 급락 상황에서도 그래도 수익률 방어가 됐다. 좀 운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응 전략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카멜레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반등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적극적 투자 전략, 그리고 하락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조정에 맞는 그런 종목으로서 카멜레온 전략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다 확인하셨는데요. 물론 아주 좋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누적으로 한 300% 정도 좀 나는 상황인데 3개월에 그 정도면 그렇게 썩 좋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잠깐 리뷰를 하겠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노뎁은 CCTV 관련 종목으로 안내드렸고 CCTV 보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특히나 지능형 CCTV가 보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화요일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순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순간 급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매도 자리로 안내드렸던 그 자리에 바로 오늘 왔습니다. 자, 구름층 상단이라는 이 자리를 매도 목표로 잡는다고 계속 안내를 드리죠.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오른쪽 어깨로 덮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바로 이런 차트예요. 이노뎁과 같이 왼쪽 어깨를 만들고, 물론 역 헤드 앤 숄더입니다. 역 숄더, 그다음에 역 헤드, 그다음에 또 역 숄더 이런 거죠. 어깨를 양쪽으로 보이는 이런 패턴이죠. 그렇지만 오른쪽 어깨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역 헤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가는 건데 약간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보여질 때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딱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로 대응할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자리에 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자리를 걸어놓고 대응하죠.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채널 하단, 구름층 하단에 왔기 때문에 또 매수의 여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공략하여서 안내드리는 그 매수가 대비 상승률은 13.1%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가 눌림이 보이는 자리에서는 또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안내드렸던 KCS라는 종목. KCS가 상승이 더디다가 오늘 순간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서 보고 있고 여기까지 보겠죠.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공략 가격 4,820원 대비 수익률은 한 10.1%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몽레인인데요. 레몽레인은 제가 강조를 했던 종목이죠. 실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세 번째 여기를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안내드렸던 매수가 28,000원 대비로 상승률은 7.9%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11월 18일 날 시작을 하죠. 근데 고점을 연결한 추세 살짝 넘어선 부분이긴 하지만 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이 발생할 때 그때 들어갈 볼만 합니다. 눌림목이 어디까지 발생할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죠. 오늘은 매도 대응했어야 될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면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될 그런 종목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노리포트 공략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최저 바닥에서 사서 최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갔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예견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어깨에서도 사기도 합니다. 어깨 사서 그냥 머리 꼭대기에서 팔면 되니까 바로 그런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요. 이 종목은 광고 대행, 광고 제작을 하는 두산그룹 계열사입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를 했고 현재 영업이익 대비 과소평가인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이름은 오리콤입니다. 오리콤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리콤의 차트를 보면은 오늘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어요. 눌림목이 마이너스 3.6%까지 나왔고 7,59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일봉상에서 긍정적인 것은 구름층 위에 있습니다. 구름층 위에 있다는 것이고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오리콤의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이제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봤을 때의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매물대를 흡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아직 구름층까지는 진입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외국인이 4조란다. 깜짝 놀라셨죠? 4억 5천. 예, 4억 5천을 샀고 개인은 8억을 팔았다라는 것. 그리고 기타 법인과 외국인이 야금야금 사고 있더라라는 것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분기까지 100억이 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860억, 1000억도 되지 않은 과소평가의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정치인 한동훈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한동훈 관련 종목인데 제가 오파스넷을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적이 있죠. 자, 오파스넷 종목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오리콤도 한동훈 관련 종목입니다. 오파스넷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이 오신의 형제들, 자, 오파스넷과 오리콤. 자, 두 번째 이 오신의 형제. 저도 오갑니다만, 자, 오리콤이 오파스넷의 후속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재무 받쳐주죠. 재료적인 부분 좋죠. 수급 좋죠.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 관련 종목으로서도 좀 손색이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 자, 7,200원 전후한 자리를 공략 포인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7,200원 전후한 자리를 공략 포인트로. 그 다음에 주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구름축 안으로 들어오기를 이전에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딱 매도 자리로 정확하게 안내드리는 그 포인트죠. 여기가 그 포인트에 갔다가 이제 눌림목이 충분히 주어진 다음에 다시 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것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내일 실시가 됩니다. 하원이나 상원이나 모두 공화당 우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현 정권에 좀 부담이 되겠죠. 현 정권에 부담이 되겠는데 근데 중간 선거 이후에 과거의 그 미국장의 흐름을 보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대부분 올랐습니다. 대부분 올랐는데요. 과연 그와 같은 흐름들이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주어질 것인가? 물론 과거의 흐름이 절대적으로 같이 작용하리라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중간 선거 이후에 대부분의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막연한 예측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잘 해야겠죠. 자, 중간 선거 결과를 본 다음에 우리 주식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만과 공식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이슈긴 하지만 아시아권에 있는 특히나 수출형 나라인 대만 참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이 1,400원대의 상승에서 우리가 수출 주도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일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미국에서의 어떤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면역 항암학회 개최 예정입니다. 그 면역 항암학회 관련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미국의 면역 항암학회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과 관련된 종목 여러 종목이 있죠. 근데 이 일정과 관련된 종목 하나가 유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유틸렉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좀 눌렸죠. 눌렸는데요. 유틸렉스가 이전에 이 구름층 상단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정확하게 딱 부딪혔죠. 이런 자리를 제가 매도 시그널로 잘 준다니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딱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눌림의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림의 과정을 봤더니 4, 5일 정도의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차트의 흐름은요.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삼각 수렴입니까? 고점을 연결한 이 모습과 그다음에 저점을 연결한 이렇게 봤을 때의 삼각 수렴의 형태. 이 삼각 수렴은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폭발력이 있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래로 가면 안 좋고 위로 가면 안 좋죠.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그려보고 이 삼각 수렴을 이렇게 정해놓고서 삼각 수렴의 고점을 뚫고 나갔을 때에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뉴트릴렉스가 241선은 저항에 딱 부딪히고 크게 밀렸죠. 크게 밀렸고 저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저점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 구름층 상단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아래측 아래 여기를 지지받고 아주 교과서적으로 흐르는 것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241선 저항, 그 다음에 구름층 하단 지지,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 저항, 그 다음에 121선 지지, 그 다음에 보는 것이 241선 저항이 될 수 있으나 이전에 241선은 한 번 부딪혔으니까 이 다음은 돌파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봉을 보면 힌트가 되겠죠. 자, 근데 유틸렉스 보유하신 분, 항암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런 에쿨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도 제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어떻게 대응할지 안내드립니다. 아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계속해서 선도 그어드리고 저항 가격도 이렇게 눈치껏 표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참 대응이 수월해진다는 것을 느낌을 받고 계실 텐데 아직도 이런 대응 전략들을 받아보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차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현명한 대응 전략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시황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유념해야 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맨 먼저 봐야 될 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시황 방송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안내드리고 그다음 원달러 환율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공략 종목들 또 핵심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시황 방송을 통해서 디테일한 전략들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된 부분이죠. 자,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의 차트인데 지난 제가 목요일 날 시황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고 했죠. 거꾸로 봤더니 오늘은 이 모습이 나왔는데 이 모습을 보기 전에 오늘의 흐름을 보기 전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이 부분에서 기준선을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 거꾸로 봤을 때는 하락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상승으로 보입니까? 했을 때 대부분 여러분께서 상승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차트는 당연히 하락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차트를 보죠. 정상적인 차트를 봤을 때도 기준선을 6번이나 부딪히고 있다고 했죠. 아래로 6번이나 부딪히고 있다. 자, 저항을 위로 계속해서 부딪히면 저항 때는 열리죠. 저항벽이 얇아지니까. 근데 지지를 아래로 계속 부딪히게 되면 지지는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확 깨지죠. 그렇죠?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못도 마찬가지죠. 못을 박을 때 처음엔 잘 안 들어가지만 계속 박다 보면 쑥 들어가죠. 같은 원리입니다. 아래로 계속 때리다 보니까 순간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뭐 길게 설명드리긴 뭐하고요. 자, 상승을 봤을 때는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보면 3파, 4파, 5파의 상승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ABC라는 모습은 보여지죠. ABC 이렇게.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4파라고 하는 4파의 이 저점을 깼을 때는 이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4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점 1397인가 그럴 텐데요. 1397, 97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은 주가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뭐다? 1397을 깨는지를 보는 겁니다. 목요일날 시황 방송 때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차트를 잘 보시자. 삼성전자는 지난 시간에 52,000원이라는 저점을 제가 잡아드렸죠. 52,000원 저점 잡아드렸고 6만 원대에 한번 끊자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6만 원 위에 넘어서서 1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게 6만 500원의 저항이 있고 6만 2,200원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 500원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6만 2,200원에 부딪히는지 이 포인트를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주가 지수도 계속해서 매수로 달려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 집중되어 왔는데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뭐와 같이 봐야 되냐면 252670이라는 곧보스의 차트랑 같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252670이라는 이게 뭡니까? 인버스죠. 곧보스. 곧보스가 하락이 깊었는데 이제는 구름층 하단의 지지 영역에 다가오고 있다. 곧보스가 지지 영역에서 상승이 나오면 우리 지수는 어떻게 돼요? 하락이 나오죠. 자, 원달러 환율이 무너져야 될 포인트 안내드렸고 삼성전자의 저항대 안내드렸고 그다음에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곧보스, 이 252670 곧보스의 흐름도 냉정하게 잘 살펴보면서 주가 지수 방향성을 저울질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 더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의 방향성 대응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오늘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내일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